네,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어떤 이슈인가요?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죠. 있었죠. 예, 그 뒤로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일본 정부와 합의를 했다 이런 비판도 거세게 있었고요. 네네. 근데 게다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심지어 비공개 합의까지 있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가 발표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일본과 협상 자료를 정보 공개하라 이런 소송을 걸었는데요. 예. 어제 대법원은 해당 건에 대해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 어허,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. 예, 예. 자,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. 일단 피해자들이 공개를 요구한 게 어떤 내용이었어요?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강제 연행 인정 여부가 이제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었는데요. 발표문에는 위안부 문제를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관여라는 게 성병 검사 등 소극적인 관리만 했다는 건지 강제 연행을 했다는 건지가 좀 알 수가 없는데요. 뭐 이 문구만으로는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. 그렇죠. 실제로 일본은 공동 발표 이후에도 유엔이나 일본 국회에서 계속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불명확한 상태에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. 이게 피해자들의 당신의 목소리였던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래서 이제 공동 발표 이전에 실무 협상 내용이나 뭐 비공개 합의 내용 등에 대해서 강제 연행 인정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진지를 공개하라 이런 소송이었는데요. 네. 뭐 이 공동 발표에는 아베 당시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강제 연행 인정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사과한 건지도 사실 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지원금도 이제 왜 주는 건지도 알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합의 자체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과하고 지원금을 줄 테니 그냥 받아라 이렇게 된 꼴이 된 거죠. 아니 근데 법원이 이걸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? 그렇죠. 이제 근데 1심과 2심에서 서로 판결이 좀 달랐습니다. 예. 1심 재판부에서는 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. 이제 피해자 개인들에게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문제, 또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고 국민 전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요. 네. 또 이제 과거에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관련한 한일 협상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공개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점도 참고가 됐고요. 네.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교 관계에서 보호될 국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될 수는 없지만 협상의 진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한정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. 이게 1심의 판결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2심 가서 뒤집힌 거예요, 그러면? 네, 뭐 2심에서는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은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. 뭐 그래서 외교관계 긴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신뢰성이나 외교 교섭력 등 국익이 침해된다. 이렇게 본 거고요. 대법원도 이제 2심의 이런 입장을 따랐습니다. 그럼 이제 상대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. 간단히 그렇죠. 이야기를 예. 하면. 근데 그러면 아이고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언젠가는 공개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존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나면 예, 공개한다 예. 뭐 이런 겁니까?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위안부 문제만큼 역사적으로나 또 개인의 존엄성 측면에서라도 큰 의미가 있는 문제가 사실 별로 없는데 이 정도 중요한 사안에서도 외교 협상이란 이유로 전혀 공개를 못한다 이런 판례가 남게 된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사안으로도 외교 협상 자료는 정보 공개가 되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가령 뭐 요새 이제 논란인 오염수 방류 문제도 나중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 과연 정보 공개가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의구심이 좀 남죠.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보존연한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30년이든 지난 다음에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분들의 연세가 있는데 그렇죠. 그때까지 생존해 계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이제 뭐 당시 이제 공동 발표에 따라서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이 문재인 정부 때 해산돼서 뭐 조금 효력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당시 합의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살아있는 합의인 거거든요. 네. 이제 뭐 정말 이제 피해자들이 생전에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는데 뭐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문제가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그러네요. 답답함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더 얹혀졌다.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네, 저도 그런 마음이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죠. 황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